당신이 이제 막 입대를 앞둔 20살 청년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얼마 뒤면 군복을 입고 18개월이라는 시간을 나라를 위해 보내야 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던 월급이 어느 날 갑자기 2배로 뛰어 260만 원에서 300만 원 수준이 된다면 과연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단순히 용돈이 조금 늘어나는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의 2배라는 숫자는 군복무를 단순한 희생의 시간이 아니라 사회로 돌아올 때 꽤 든든한 목돈을 손에 쥐게 되는 하나의 경제적 기회로 바꾸어 놓습니다. 할부로 오토바이를 장만할 수도 있고, 복학 후 필요한 자격증 공부를 준비할 수도 있으며, 어떤 청년에게는 창업을 위한 첫 자본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군대가 더 이상 시간을 잃는 곳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먼 미래에 허황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청년들이 느끼는 경제적 압박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국방 예산의 효율적 재편에 대한 논의 역시 점점 더 진지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병사 월급을 2배로 인상하자는 제안은 단순한 인기 영합 정책이 아니라 정부와 정치권이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할 핵심 의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숫자 뒤에는 반드시 함께 살펴봐야 할 복잡한 문제들이 숨어 있습니다. 청년들에게는 기회처럼 보일 수 있지만 국가재정과 군의 구조, 그리고 사회 전체의 균형까지 건드리는 아주 민감한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병사 월급은 OECD 국가들 가운데 징병제를 유지하는 나라들과 비교해도 상당히 낮은 편이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육군병장의 월급이 약 135만 원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서울과 같은 대도시의 높은 물가 속에서 이 금액은 청년 한 명이 스스로를 온전히 책임지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군대 안에서도 휴대전화 요금, 개인적인 소비, 휴가 때 드는 교통비와 식비를 생각하면 결국 부모님의 도움에 기대야 하는 구조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은 군복무를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돈도 못 벌고 경력도 끊기며 기회비용만 사라지는 버려지는 시간처럼 느껴왔습니다. 그런데 만약 정부가 과감하게 결정을 내려 월급을 2배 수준으로 올린다면 이 변화는 청년 개인의 삶을 넘어 사회 전체의 인식까지 바꾸는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입대를 앞둔 젊은 남성들은 더 이상 군대를 무조건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짧은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자산을 쌓을 수 있는 현실적인 선택지로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집안 형편이 빠듯한 청년들에게는 18개월 동안 의식주가 보장되면서 동시에 적지 않은 금액을 저축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부모가 아들의 생활비를 보태주는 구조였다면 앞으로는 제대 후 아들이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모습이 더 자연스러워질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 변화는 단지 개인의 지갑만 채우는 문제가 아닙니다. 병사 월급이 올라간다는 것은 곧 군복무의 의미 자체가 재해석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는 많은 청년들이 입대를 피할 수 없는 의무로 받아들였다면 앞으로는 보상을 받는 복무로 인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때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은 입대에 대한 태도입니다. 일부 청년은 군복무를 단순한 손해가 아니라 사회 진출 전 자금을 모으는 합리적인 선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입대를 늦추려는 심리는 약해지고 오히려 경제적 이유 때문에 더 일찍 입대하려는 흐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병사들의 월급을 2배로 올리는 것이 과연 진정한 해답일까요? 아니면 그 돈으로 첨단 무기 체계를 강화하고 직업군인의 처우를 개선하며 보다 전문적인 군 구조를 만드는 것이 더 시급한 일일까요? 청년들의 삶을 지원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다만 국가가 한정된 예산 안에서 무엇을 우선할 것인지, 그리고 청년의 희생을 어떤 방식으로 보상할 것인지에 대한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단순히 월급 숫자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정책이 가져올 경제적 파장, 사회적 갈등, 그리고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국방의 방향까지 함께 들여다봐야 합니다. 병사 한 명의 통장 잔고가 늘어나는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더 큰 질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과연 청년의 희생을 돈으로 보상하는 사회로 갈 것인가? 아니면 그보다 더 근본적인 방식으로 국방과 복지의 균형을 다시 설계할 것인가? 이 질문의 답에 따라 앞으로의 10년과 20년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펼쳐질 것입니다. 병사 월급을 2배로 인상하는 정책은 단순히 개인의 소득을 늘리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경제 전체에 연쇄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의 출발점이 됩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소비의 확대입니다. 지금까지는 제한된 월급 때문에 병사들이 외출이나 외박을 나와도 최소한의 지출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면 월급이 300만 원 수준으로 올라가는 순간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병사 한 명 한 명이 중소기업 신입사원에 가까운 소비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음식점, 카페, 편의점, 의류 매장, 전자기기 판매점과 같은 생활 밀착형 산업에 직접적인 활력을 불어넣게 됩니다. 특히 군부대가 밀집한 지역, 예를 들어 강원도나 경기 북부와 같은 접경 지역은 그동안 군인 소비에 의존하면서도 낮은 구매력 때문에 성장의 한계를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병사들의 지갑이 두터워지는 순간 이 지역들은 새로운 소비 중심지로 변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쇠퇴하다던 지방 상권이 다시 살아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긍정적인 흐름과 동시에 노동시장에는 예상치 못한 균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년들에게 군이 때는 경력 간절과 소득 공백을 의미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늦추거나 피하려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월급이 300만 원에 가까워지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의식주가 제공되는 상황에서 이 정도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면 이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매우 매력적인 단기 일자리로 보일 수 있습니다. 반면 민간 시장에서는 최저임금을 받으며 장시간 노동을 해야 하는 일자리가 여전히 많습니다. 만약 군대가 더 나은 조건을 제공한다면 상당수의 청년 인력이 민간 노동 시장을 떠나 군입대를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이미 겪고 있는 인력난을 더욱 심화시키고 결국 임금 상승 압박과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연쇄 반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또한 군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도 피할 수 없습니다. 병사 월급이 급격히 상승할 경우 자연스럽게 직업 군인들의 처우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현재도 초급 간부들의 급여는 업무 강도와 책임에 비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은데 만약 병사와의 급여 격차가 크게 줄어들거나 역전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군 조직에서 하사와 소위는 가장 중요한 허리 역할을 담당하는 계층입니다. 이들이 줄어들거나 사기가 저하된다면 아무리 병사들의 월급이 올라간다고 해도 군 전체의 전투력은 오히려 약화될 수 있습니다. 결국 병사 월급 인상은 단순히 병사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군 인사체계 전체를 다시 설계해야 하는 문제로 확장됩니다. 이는 곧 더 큰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결국 예산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매년 수십만 명의 병사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2배로 늘리는 것은 단순한 정책 조정이 아니라 국가 재정 구조 자체를 흔드는 결정입니다. 추가로 필요한 수조 원의 예산은 어디선가 반드시 충당되어야 합니다. 세금을 인상할 것인지, 다른 분야의 예산을 줄일 것인지, 아니면 국가 부채를 늘릴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 불가피해집니다. 만약 국방 예산의 상당 부분이 인건비로 쏠리게 된다면 첨단 무기 도입이나 국방기술 개발과 같은 장기적인 투자 여력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복지 양상과 장기적인 안보 역량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라는 또 다른 딜레마를 만들어냅니다. 여기에 더해 세대 간 갈등이라는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훨씬 적은 보수를 받으며 군복무를 마친 세대 입장에서는 현재의 병사들이 훨씬 좋은 조건에서 복무하게 되는 상황이 상대적 박탈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시대가 변했다고 설명하기에는 그들이 감내했던 희생의 무게가 가볍게 평가된다고 느낄 여지가 충분합니다. 이러한 감정은 정책 시행 과정에서 또 다른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공정성에 대한 논쟁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그 숫자가 만들어낼 구조적 변화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병사 월급의 2배 인상은 소비를 늘리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동시에 노동시장의 왜곡, 군 조직 내부의 불균형, 그리고 국가 재정에 대한 압박이라는 복합적인 문제를 동반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군복무는 과연 보상받는 노동인가 아니면 공동체를 위한 책임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 이 정책의 방향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병사 월급을 2배로 인상하는 이 정책이 단순한 단기 실험이 아니라 앞으로 10년, 아니 20년 이상 지속된다면 대한민국 사회는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될까요? 우리는 지금 단순히 군인의 급여를 올리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변화는 국가와 개인의 관계, 그리고 의무라는 개념 자체를 다시 정의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타날 변화는 청년들의 인식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대한민국 남성들에게 군복무는 인생에서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하는 공백이자 희생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보상이 주어지는 순간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대는 더 이상 시간을 빼앗기는 공간이 아니라 사회로 나가기 전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하나의 전환 구간이 됩니다. 제대할 때 손에 쥐게 되는 수천만 원의 자산은 단순한 돈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독립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자 실패를 감당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이 됩니다. 이러한 경험을 가진 세대는 사회에 진출한 이후에도 보다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변화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병사들의 소비력은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군부대가 위치한 지방 도시들은 젊은 소비층의 안정적인 지출을 바탕으로 새로운 상권을 형성하고, 이는 지방 소멸 문제를 완화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국가 재정은 지속적인 압박을 받게 됩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입대 자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한 명의 병사에게 투입되는 비용이 계속 증가한다면 국방 예산의 효율성에 대한 논쟁은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은 병력의 양보다는 질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군 구조를 개편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징병제와 모병제의 경계를 흐리는 새로운 형태, 즉 일정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면서 자발성을 강화하는 준전문 군인 체제로의 전환 가능성도 점차 현실적인 선택지로 떠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직면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치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사회를 지탱해온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책임을 감당하려는 의식이었습니다. 군 복무는 그 상징적인 사례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의무가 점점 더 돈을 받고 수행하는 일로 인식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고 무엇을 잃게 될까요? 보상이 커질수록 참여의 동기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청년들이 군 복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심리적 부담 역시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동기가 국가를 지키기 위한 사명감이 아니라 경제적 이익으로 이동할 위험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만약 어느 순간 그 보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된다면 과연 동일한 수준의 헌신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돈으로 환산된 의무는 그 돈의 가치가 변하는 순간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사회적 인식 역시 변화하게 됩니다. 군 복무를 마친 경험이 더 이상 희생과 헌신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의 수익 활동처럼 받아들여지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군인에 대한 존중과 명예의 의미는 지금과는 다른 방향으로 재편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병사들의 경제적 보상을 강화하는 대신 그들의 상징적 가치와 사회적 의미를 약화시키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병사 월급 2배 인상이라는 정책은 하나의 거대한 선택입니다. 그것은 청년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도 있고, 동시에 국가 재정과 군의 본질적인 가치에 부담을 주는 위험한 실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급여를 올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군 복무 환경의 개선,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 그리고 무엇보다 군인의 역할과 의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제 선택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청년의 희생을 경제적 보상으로 충분히 보상하는 사회를 지향해야 할까요? 아니면 여전히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책임과 가치를 중심에 두어야 할까요? 병사 월급 인상은 그 자체로 답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큰 질문을 던지는 출발점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돈은 의무의 본질을 바꿀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져야 할 가치가 따로 존재한다고 보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단순한 의견을 넘어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는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